덜덜덜덜덜덜덜. 제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 둘, 셋. 뭐 섞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저 어릴 때만 진짜로 이렇게 생각해보네. 연날리기를 했어요. 진짜로 연날리기 할 때 필살기술 뭐야? 딱풀 알죠? 여러분 딱풀 알아요? 딱풀을 실에 발라요. 그럼 뭐야? 되게 탄탄하거든요. 또 바보들도 많았다. 딱풀을 이렇게 바른 다음에 안 말랐을 때 또 말아놓는 애가 있어. 그럼 다음에 쓸 수 있어 없어? 하나, 둘, 셋. 못 쓰죠. 더한 애들은 그거 바른 다음에 저 시골 사람이잖아. 바른 다음에 뭐예요? 유리를 깨요. 그럼 엄마한테 나중에 뒤집어 맞긴 하는데 유리가루 막 발라. 그다음 뭐야 이제 싸움을 하면요 상대편이 끊어집니다. 그렇게 그러다가 엄마가 유리장 어디 갔나 그러다 엄마가 이제 그 크리스탈자인데 그 돼지 쳐먹고 그랬어요. 옛날 생각 나면서 질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5번 가는 국어 시간에 이루어진 학생의 발표이고 나는 가입 발표 이후 학생의 과학 동아리 신문을 게재하기 위한 작성한 글의 축구이다. 문을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교원의 민속놀이 한마다 열린다는 소식 들으셨죠? 청주의 대답을 듣고 반드시 이런 뜻은 잘라놔야죠. 그럼 뭔가 답변을 했겠죠. 네 모두 들으셨군요. 그러면 2번 민속놀이 한마당에서 가장 큰 행사 무엇인지 알고 계시겠네요? 네 다들 잘 알고 있네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2번 교원의 민속놀이 한마당에서는 가장 큰 행사는 연날리기 행사인데요. 저는 그 소식 듣고 우리나라 연에 대해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전통연예 방패연에 대해 조사하여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1문단 끝. 연은 새 각국의 광범위하게 분포하여 다양한 모습을 띠고 역사적으로 여러 용도로 활용되었는데요. 잘러. 이걸 독서로 문제를 풀어보자면 잘 봐. 1문단에서 이미 우리나라 외에도 연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 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다른 나라도 있다는 거잖아. 이해되죠? 그리고 2문단 딱 얘기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그 중에 우리나라 방패연은 경과하면서 유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뛰어난 구조를 가졌습니다. 처음부터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여줬어. 당연히 동그라미죠. 방패연은 가로와 세로 비율이 2대 3인 직사평 모양으로 보신 것처럼 머리와 허리 그리고 치마나 불리는 허리 아랫부분 잘랐어.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또 자르고 동그라미죠. 자료를 가리키며 또 맨 위에 가로 누인 머리살과 중간에 허리살 세로로 전체를 가로지른 중살 그리고 각 대각선지를 가로지르는 장살 이렇게 총 5개의 대나무살이 뼈다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연을 날리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또 대답을 듣고 동그라미 네 바람이죠. 연은 바람의 힘을 이용해 공중을 날리면 바람이 너무 세면 날기 어렵고 망가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 바람이 세도 끄떡없이 연을 날린 방법 고안했습니다. 바로 방구멍입니다. 잘랐어요. 자료 가리키면 동그라미 이 한가운데 둥근 구멍을 방구멍이라 하는데요. 방구멍에 바람이 잘 빠지게 해서 강한 바람에 불어도 연이 망가지지 않고 안정되게 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방패는 기본적으로 흰 바탕에 어떤 모양의 장식을 어디에 붙이거나 칠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나뉩니다. 또 자료 예를 들어 이것처럼 방패는 머리 부는 꼭지라 하는 둥근 모양의 장식 붙이기에 꼭지연 반환 장식은 반달형 계속 자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처럼 허리 아래 보면 치마들은 또 색칠한 건 치마연 이것처럼 머리랑 허리에 동여맨 것 같이 장식 붙인 건 동이연 어디에 붙인 따라 머리 동이연 허리 동이연은 아닙니다. 한편 이런 종류의 방패연들은 장식 상황을 상상에 따라 명칭이 세부적으로 달라지는데요. 잘랐어. 지금 첫 번째로 나눈 거는 장식을 붙이거나 칠한지로 나눴잖아요. 지금 맞죠?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얘는 지금 뭐야? 사용된 색상에 따라 또 나누는 거는 꼭지가 검은색이면 뭐예요? 하나 둘 셋 먹꼭지연 이어서 이 연은 머리에 반달이 붉은색이면 홍반달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마부는 세로로 세등분할 3색으로 칠한 연을 삼동치마연이라고 부릅니다. 퀴즈 하나 얘 여기 이것처럼 허리에 푸른색으로 띠를 장식한 방패가 뭐라 부를까요? 그랬더니 많이 맞췄대요. 청허리 동이연입니다. 맞은 문제 여러분 친구들 읽어주세요. 시작. 이처럼 방패연은 방구멍을 뚫어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다채로운 장식으로 아름다움까지 지니고 있어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미의식을 한꺼번에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패연의 구조와 종류를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이번 발표를 준비하며 방패연에 더욱 흥미가 생겨 이번 저희 과학 동아리 신문에 방패연의 생긴 과학적 원리라는 주제로 글을 써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이번 교내 민속놀이 탐방행에 참가하셔서 방패연의 하늘을 나는 모습을 한번 관찰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 발표는 무조건 학생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문단의 시작 부분이 다음 주 교내 민속놀이 한마당 연다는 거 아시죠? 하셨으니까 지도 학생이겠죠. 선생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되지. 그리고 지금 얘가 지금 이것처럼 쓰려고요. 과학적 원리로. 그래서 나는 그래서 나 신문에 무슨 신문이야? 거기에 뭐야? 방패연은 어떻게 한다고? 방패는 뭐? 과학적 원리 맞아요? 네. 과학적 원리를 쓴 글이래요. 가부터 나가 나이도 볼 수 있겠죠. 갑니다.
연은 종이에 대나무에 가지를 붙여 공자 날린 장난감을 잘라 연의 정의죠. 새해 각고에 광범위하게 공부한다. 연을 즐기는 다른 나라의 연들은 꼬리가 달린 경우가 많다. 이는 연이 바람이 심하게 흔들린 걸 막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우리나라 방편에는 한가운데 구멍을 뚫려야 돼. 이를 방구멍이라 하는데 연을 높이 띄우는데 필요한 안정성과 기동성 갖추기 위해 우리 조상들이 고안한 장치할 수 있다. 잘랐어요. 지금 오른쪽 나의 1문단에 있는 거는 왼쪽에는 2문단에 있습니다. 맞죠? 1, 2문단을 합친 거예요. 맞습니까? 연은 공기보다 무거운 연은 공자 날리기 위해서 바람이 필요하다. 아까 질문을 했죠.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때 바람이라 했잖아요. 맞죠? 연은 주가 연을 당기는 힘인 중력 잘랐고 연실에 앞으로 당겨주는 장력 잘랐고 바람에 의한 힘인 양력과 항력이 평균 힘을 나게 된다. 자르고 양력, 향력. 왜냐면 다른 힘들은 다 하나씩 있는데 바람에 의해서는 두 개가 있어요. 뭐야? 양력과 항력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만약 연이 기울어져 각도가 커지거나 바람 지나치게 강해지거나 보다 높아지면 변화 생기면 양력 감소하고 잘랐어. 항력 증가해 잘랐고 연이 추락하거나 부서질 수 있다. 왜? 무슨 경우? 기울어진 각도가 커지거나 1. 바람이 지나치게 강해지거나 2. 보다 높아진 듯 3되면 양력은 감소, 항력은 증가, 연이 추락하거나 부서질 수 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그러면 양력과 항력은 뭐예요 지금? 무슨 관계야? 하나 둘 셋? 반비례 관계죠. 이해되십니까? 이에 방편의 중 방공은 어떤 공기 흐름에도 양력 항력의 균형을 이루어 연이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바람이 약할 때는 연 앞 표면에 모인 공기가 방구멍을 통과하면서 양력에서 지금 연이 떠오를 수 있게 하고 바람이 강할 때는 방구멍을 바람 내보냄으로써 잘랐어. 약할 때는 뭐 한다고요? 공기가 방구멍을 통과 양력 발생 떠오르고 강할 때는 바람을 내보낸대요. 그러면 항력을 감소, 연이 망가지거나 연실 끊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난대요. 잘라서 제일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우리나라 방편에도 방구멍 외에 연의 안정성이나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요소들 몇 가지 더 적용되어 있다. 방편은 머리살의 양끝을 실을 이용해 뒤를 당겨 머리부분을 볼록하게 나오게 만드는데 이는 바람에 강하게 불더라 똑같이 항력을 부드럽게 상쇄해 연의 상승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전 또 잘렸어요. 머리살의 양끝을 실을 이용해 뒤로 당겼다. 머리가 볼록해진대요. 그러면 어떻게 된대? 항력이 커진 항력을 부드럽게 상쇄해. 그러면 지금 뭐가 돼? 바람이 많이 불면 뭐가 플러스 된다고? 항력이 커지는데 그걸 상쇄해 준대요. 이 끈 묶은 게 연의 상승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 올라간대. 또한 머리와 허리에는 가로로 된 대나무 살을 붙이지만 연의 맨 아래에는 대나무 살을 붙이지 않는데 이는 연의 아래쪽에 공기저항을 크게 받아 기동성이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잘랐어. 만약 대나무 살을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 기동성이 떨어지겠죠. 이해됩니까? 또한 연실의 용기에 머리살의 양끝과 꽁수라 부르는 방구멍 아랫부분을 삼각뿔력부터 연결함으로써 연이 바람이 뒤집히는 걸 막고 또 잘랐고 상승하강, 빙빙 돌기, 전진과 후퇴 중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한다. 즉 방편의 독특한 구조가 안정적 비행과 자유로운 조정 가능하게 해준 것이다. 이러한 안정성과 기동성 같은 방편은 예로부터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었는데 특히 임진할 때 충무 이순신은 전투신을 보내기 위한 방편을 제작하여 중요한 연락수단을 활용했다고 한다. 이순신 장군이 카카오톡으로 사용을 했네요. 1번은 가문제고 모양 보니까 2번은 또 가문제. 3번은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가문제네. 그 다음에 4번, 5번이 나나로 돼 있네요. 가르 같은 건 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막히는 구간이 뭐였어? 4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만 저랑 같이 풀어봅니다. 나머지 시간 드리고. 여기서 문제 나올 거는 만약에 이게 진짜 모의고사는 뻔할 뻔짜죠. 왜? 학력이 어쩌고저쩌고, 양력이 어쩌고저쩌고, 1, 2, 3, 4, 5 다음 중 다른 것은 그럼 뭐야? 그거 뭐 바꿔서 써놨겠지. 이해되시죠? 그럼 방금 케바케 있었잖아. 뭐가 뭐를 돕고 뭐 위로 올라갈 때 뭐가 뭐를 하고 해서 뭐 예를 들어 종류 하나 둘 셋 넷 네 개는 안 해놨으면 2번 붙여놓은 다음에 3번 효과 연결해놓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찾아서 푸는 문제지 이걸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신에서는 조금 우리가 외워가면 그래도 좋다는 거죠. 내신 보는 친구도 있고 지금 뭐 수능만 대비해주고 있는데 야 어쨌든 연이라는 게 나왔는데 연만 본다는 게 아니에요. 왜? 나는 물체를 생각해. 이것이 수능에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기서 연이 나왔잖아요. 근데 뭐야 수능에서 예를 들어 과학기술 질문 나오면서 하여튼간 날 것이 나와서 날 것 나오면 베이타고 우리가 내년에 또 이지랄병을 한다고. 이건 지랄병이에요 진짜. 제가 맨날 욕한다고 하지 마세요. 나는 너희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친놈들아 모의고사에서 수능 낸 놈들이. 아니 고1 때 생각해보세요. 모의고사 나 너희들 고1 때 모의고사를 다시 뺏어봐 봤거든요. 중학교 때 절대로 배울 수 없는 문학을 다 냈어. 그럼 그걸 어떻게 맞추냐 이거예요. 제 말은. 네 딸이면 맞추겠냐고. 정신 차려라. 팔쪽 교과서 왜 있는 거야 도대체. 그거 안에서 내야지. 그치? 왜 이렇게 괴리감을 주는 거지? 뭐 나만 잘난 게 아니고 내 개인적 입장에서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소리 그냥. 알겠죠? 오케이. 어쨌든 우리가 이겨내야지. 자 4번 문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를 바탕으로 나를 작성했다고 할 때 학생의 전문 계획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오케이. 1번만 우리가 한번 가보자고. 나로 한번 가볼게요. 나의 1문단에서 방편의 형체적 특징을 다른 나라 연과 비교했대요. 1문단에 있어야 돼. 나의 1문단에 보니까 비교. 다른 나라들은 뭐야? 연들은 꼬리가 달린 경우가 많대. 근데 우리나라는 구멍이 뚫려 있대. 그럼 맞아 틀려? 비교 대조가 있을까? 일리 있어요. 2번. 나의 이문단에서 방구멍의 크기에 따라 연의 움직임이 달라지면 언급하겠다. 이문단에 방구멍의 크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크게 나오나요? 크기가 나와 이문단에? 자, 첫 줄 없어, 둘째 없어, 셋째, 넷째, 다섯 번째 없지? 여섯 번째 없지? 계속 없지? X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이문단에서 방구멍의 기능을 바람 세기에 따라 설명하고 있죠. 방금 읽었더니 맞죠? 바람이 강할 때 몰라몰라, 약할 때 몰라몰라 있어. 4번 읽어봐. 시작. 나의 3문단에서 방편의 맨 아랫부분에는 살을 붙이지 않는 읽은 거 기억나잖아. 이게 만약에 틀린 거라면 3문단이하고 다른 문단이겠죠. 근데 3문단이 맞죠? 왜? 안 뒤집히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아니었나? 뭐였지? 기동성. 이거 아까 설명해놓고 못 소리하고 있네 지금. 어쨌든 맞는 소리죠. 그죠? 다음 5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3문단에서 방편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이순신 맞죠? 동그라미잖아. 그래서 정답 나왔네. 정답 몇 번? 근데 이게 방금 푼 게 이게 2번일 이거 확인해 주세요. 우리 검토위원. 2번이 맞을 확률이 높은데 실제 모의고사에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항상 수특 너무 믿지 말고 수특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걸 이겨내야 돼.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안 풀린 거 아시죠? 나로 풀린 건 사골이었어요. 이거 정답 몇 번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통합 6에 4 몇 번이에요? 2번. 그쵸? 우리는 지금 풀긴 했는데 봐봐. 항상 이렇게 풀어서 그냥 넘어갔었다고. 근데 내가 지금 올해 본 1, 2, 3학년 모두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한 문제도 안 풀렸어. 그럼 뭐야? 누가 오는 거야? 모의고사가 오는 거죠. 누가 냈든 어쨌든 그죠? 이해되죠? 6월에 한번 봐야겠어. 6월에도 동일 문제 또 나옵니다. 그죠? 그때 어떤 모양으로 되는지. 수능에서도 2년 연속 이렇게 안 풀렸단 말이야. 원래 나로 풀렸어야 되는데 일명 나공식인데. 그죠? 지금 보니까 이거 쉽죠? 그래서 내가 이런 거예요. 이게 바뀌었을 때 모르고 야 이것도 되게 미친놈이냐? 나로만 쭉 갔는데 답이 안 나오는겨. 그래서 미안하다 미친놈이 내가 미친놈이네. 그럴 때 가로 풀었는데 또 가가 안 풀리는겨. 그 어떤 문제를 봤어? 봐. 따라합시다. 가도 맞고 나도 맞는데 연결했더니 안 맞더라. 이 문제가 제일 힘들다고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에서 딱 멈췄다 그러면 넘어가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너무 쉬운 질문이라 한서도 제도 안 했습니다. 통합 7로 바로 넘어갑니다. 7 넘어가니까 사고로부터 사고로 나왔습니다. 우리 윤수 학생 잠깐 화장실 갔을 때 우리는 뭘 했냐면 학생이는 다 동그라미 쳐놓고 1, 2, 3, 4, 5한 완전 사골. 그렇죠? 이해되죠? 자 힘을 내시죠. 온라인 친구 마찬가지로 제 눈앞에 있는 소중한 아이들도 여러분 여름에는 자 이 상황만 하는데 따라합시다. 힘들어. 다른 애들은 더 힘들 때 이러면서 질투는 나의 힘 그리고 뭐야 남의 부르는 나의 뭐 이거 좀 웃기지만 그쵸? 자 이 시기가 인생 살아보면 맞아요. 그래 좋아 좋은 댓글이야. 꼰대야. 아니 마흔 목사인데 당연히 정권은 아니면 나보고 젊은 꼰대라고 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알아? 네가 늙은 놈이겠지. 그러니까 나보고 젊다고 하겠지. 많이 늙으면 솔직히 젊냐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솔직히. 그치? 중년인데 솔직히 똑같고 얘기해서 그 인정할 거 인정해야지. 나 꼰대 맞을까 하는 소리예요. 나 꼰대 맞을까 하는 소리인데 여러분 지금 이 노력하고 절망하고 내가 될까 하는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보입니다. 이때만 견디기만 하면 돼요. 잘하라는 말은 한 적 없잖아. 그치? 따라합시다. 견디자. 이기자. 견디다 보면 이겨요. 그럼 내가 이 학교를 갔어? 그 학교 가도 별로 없다 사실. 아무리 좋은 학교 가도 별로 없어. 그냥 똑같은 애들 만나서 연애 때 헤어지고 뭐 했다가 학점 왜 이래? 교수님 한 번만요 이러다가 이제 졸업 시즌 되면 뭐하지? 선배들 와서 이제 어정쩡한 말만 하고 저 선배 대기업다 했네. 저 이끌어 주실 건가요? 이끌어주면 뭘 이끌어줘? 걔도 대리 아니면 사원인데 그치? 그냥 와서 그냥 한 거지 그냥. 그쵸? 이해되죠? 그것도 회사 들어가면 별 볼일 없어. 맨날 차 타고 출근해서 막 차 타고 퇴근하거나 아니면 뭐 이과 쪽이면 뭐야 자율 시간제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계속 만나. 그러다 어느 날 눈 딱 떠보면 뭐예요? 어디 있어? 관짝에 있을 거예요. 그러고 살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꿈을 진짜 잡자. 꿈이 없는 사람 큰일 납니다. 방금 인생 살아요. 관짝에서 후회하지 말고 알겠어요? 이해돼? 우리 달려보자고. 학생 1만 읽어주세요. 제가 다 읽을게요. 레디 액션. 이번에 모두들 수학여행 잘 다녀왔지. 수학여행 특집 기사를 학교 신문에 실으려고 해. 무엇을 주제로 할지 얘기해볼까? 우리 반 수학여행에 아쉬움을 느끼는 학생이 많았어. 고등학교 시절 단체 떠난 단 한 번의 수학여행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으로 진행하는 데서 기획 때 컸는데 어느 지역으로 여행 갈지 조사할 때만 학생이 반영되고 학교에서 정한 대로 일정 진행됐잖아.
우리 반은 아예 학급 회의 시간에 이번 여행이 아쉬운 점은 무엇이니 앞으로 소규모 테마형 교육 여행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수학여행이 진행되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회의에서 얘기해보고 그랬어. 이런 반이 우리 반 말고도 몇 반 더 있는데 회의마다 여행 일정 정하는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 의견이 많았다고 해. 그런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우리 반에도 많았어. 너희 반에서 학급 회의 때 나온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래? 우리도 여행 일정에 불만을 나타내는 학생이 많았어요. 실제로 일정의 대부분이 시즌이나 관광지 둘러보는 걸짜였잖아. 8반 중에 앞반은 모모 지역의 역사, 뒤반은 모모 지역의 식생을 주제로 여행했다지만 이렇뿐이었어. 반별로 따로 여행지를 돌아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거야. 맞아. 8개반을 2개 조로 나눠서 같은 장소를 서로 엇갈리게 다니는 일정 짜여 있었는데 처음에 우리 반 주제는 모모 지역의 식생이어서 그 주제에 맞게 뭔가 체험하는 활동이 진행되기 기대했지. 근데 실제로 시설을 견학한 일정이 대부분이었어. 학생별로 학급별로 학생들 목소리를 반영해 일정 짰다면 여행이 다채롭게 운영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맞아. 네 말처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여행 일정을 짜면 일정이 다채로워지고 체험형 활동들도 포함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렇게 체험형 활동들을 포함시키려다 보면 여행 비용이 크게 늘어날 텐데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여행 일정을 짜는 것이 괜찮을까? 나는 모모 지역에서 그 지역 특산물인 과일 따는 체험을 좀 꼭 해보고 싶었거든. 그래서 여행 후에 조사를 해봤어. 이번에 다녀온 것 중에 선호가 낮았던 제주도 기념관과 제주도 박물관 견학하는 비용을 합친 금액은 그 지역 농원들에서 과일 따기 체험하는 비용보다 오히려 컸어. 내가 그냥 제주도로 바꿔봤어요. 갑니다. 그런데 비용 문제로 2가지 일정을 하나의 일정으로 합치게 되면 시간이 많이 남게 되잖아. 농원들을 모여있는 곳 가까이 해외에 있더라고. 이번에도 거기서 학생들이 사진 찍고 자유롭게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했다면 그 또한 훌륭한 일정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래 비용을 떠나서 주제에 맞는 체험 활동하는 게 의미가 있다 봐. 여행 일정 중에 자유시간 늘리면 학생들 만족도 올라갈 거야. 이번 여행 다녀오고 나서 매번 자유시간 없이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재미가 없었다는 얘기도 들었어. 8개 학급을 2조 나누더라도 한 조당 학생수가 100명 넘는데 그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일정은 견학이나 자유시간 한정될 수밖에 없기도 하겠어. 지금 난 얘기대로 체험형 활동 늘리면서 반별로 주제에 맞춰 여행 지역을 경험하며 학습 판단은 소규모 테마형 교육 여행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잘라요. 예, 중요한 말 하고 있습니다. 수학여행 일정을 짜려면 여행에 앞서서 학생들이 반별로 여행의 주제나 일정에 대한 논의할 시간이 필요해. 그래 학급 회의 시간에 여행 주제와 일정을 학급별로 정하면 수학여행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비율도 올라갈 것 같아. 직접 짠 여행 일정대로 진행되면 재미가 더해지겠지.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바를 바탕으로 내가 기사 써볼게. 신문 기사가 나가는 이후에 여행 일정을 정하는 과정에 변화 생기면 좋겠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통합 7은 뭘로 되어 있냐면 여행에 대해서 토론 형식으로 대화, 이가 더 맞겠다. 대화를 하고 있어. 사실 대화인데 봐봐, 얘네는 여행 가기 전이야 여행 후야. 하나 둘 셋. 여행 후입니다. 여행을 갔다 왔는데 별로였대요. 그래서 이제 1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하나하나 나눠보자고. 다시 1. 처음에 얘가 지금 뭐예요? 수학여행 다녀왔지 하면서 신문 쓰려고 하는데 뭐를 주제로 할지. 그래서 학생 1에만 좀 포커싱을 맞춰주면 좋은데 그 선생님 왜 목소리를 바꿨어요? 2는 여자 목소리였고 3은 남자 목소리였잖아요. 이해되죠? 2가 먼저 3이 뭔지도 물어볼 수 있을까? 그렇게 한 거예요. 이해되죠? 1은 여러분이 읽었으니까 2를 모르면 안 되죠. 1번에는 뭘로 주제를 할지 얘기해볼까? 얘기를 시작을 했어. 두 번째에서 뭐 했는지 봐봐. 여러분이 말로 한번 해봐. 어떻게? 그런 얘기하는 사람 우리 반에도 많았어. 그럼 뭐야?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너가 한 말에 대해서 뭐죠? 수긍을 한 다음에 수긍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질문에서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래? 더 구체적인 발화를 원했어요. 3에서 뭐 했는지 봅시다. 학생 3에는 제가 감 못 잡는 사람은 학생 1에 1, 2, 3, 4, 5를 안 써놨을 거야. 그치? 3 다시 읽어봅시다. 3에서는 뭔지? 맞아. 그럼 뭐야? 이게 동의한 거잖아. 그치? 동의하고 그런데 돈이 많이 되는데 대한님 학생들대로 한다면 돈 더 많이 들 텐데 하고 있잖아. 근데 내가 이 뒷부분에 뭐 읽었는지 알잖아. 되지도 않는 그 2개 빼면 그 비용이 우리 학생이 만든 비용이 더 싸. 그 얘기 했잖아 내가. 그죠? 이해됐지? 네. 거짓말 아니죠? 네. 학생 4는 뭐라고 했는지 봐봐. 4에서는 1. 뭐야? 그런데 시작. 이런 걸 문제제기라고 하죠. 시간이 많이 남는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제 문제제기. 요건 독특한 겁니다. 저 학생이는 문제제기하는 것도 이제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5 보세요. 5에서는 지금 뭐야? 뭐뭐 할 것 같아. 그래서 뭐가 되고 있어요? 지금 휴가를 얘기하고 있죠. 맞습니까? 네. 5번.
효과 기대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거를 써놨는데 한 문제를 풀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 안 읽고 바로 넘어가면 뻔할 뻔짜 문제를 보지 않았는데 바로 한다는 학생 일로 나온 건 사고리니까요. 그죠? 바로 풀어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거 1번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공통의 경험을 확대하며 대화의 주요 화제를 제시하고 몇 번이겠어요? 하나 둘 셋 1번이네. 1번 1 상대 발화 동조 구체적 내용을 구현하기를 이네. 됐지? 사주신 거 아니죠? 상대가 말한 조사 내용과 간략하게 정리 예상되는 문제죠. 정리? 정리 모르겠어. 세모 4번 읽어줘요. 시작. 상대가 제시한 의견의 효과를 언급하는 한편 그에 수반되는 의문을 드러내고 있다. 효과 근데 의문 맞아요? 동의는 거 맞죠? 효과 이 동의가 효과인지 모르겠어. 세모 쳤어요. 저도 5번 자신 말한 정도의 일부 반복 현상 개선해야 되는 이유를 나타내고 있다. 개선 이유가 있니? 개선해야 된다고? 없네? 요거 얘기하는 건가? 아니잖아요. 좀 이상한데요? 5번에 가서 높은데 3번 일단 다시 찾아보자. 조사 내용 정리까지 있었대요. 조사 내용 정리. 당연히 1에는 없고요. 2번에 우리 반도 많아서는 아니고. 그치? 네. 그 다음에 3에서는 조사 정리 아니잖아. 그치? 정리는 없네? 정리 있어요? 없는 것 같아. 넘어갔어요. 제시한 의견의 효과, 뭐뭐 좋을 것 같아.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돼? 문제점. 그럼 여기서 찾는 게 낫거든. 아까 문제점이 3이었거든. 3에 한번 보자. 거기 있나? 맞네요. 좋을 거야 하고 있네. 근데 돈 많이 나오지 않을까? 맞죠? 네. 동의하세요? 그럼 모두 있는 거야 방금. 의견의 효과도 언급했죠. 효과만 찾아서 읽어줘. 효과. 학생 1의 3에서 다채로워지고 2. 참여활동도 포함될 수 있을 거야. 맞죠? 네. 동의하시죠? 그럼 얘는 맞아. 동그라미 됐어요. 자 5번도 일부 반복한 게 있어야 돼. 개선해야 되는 이유까지 있어야 돼. 자 여기 1에는 있을 리가 없고 자 2 한번 보세요. 2 말한 내용도 일부 반복. 그러니 우리 반도 많았어. 우리 반에도 많았어. 그 다음에 너희 반의 학급 얘기 요거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1 학생 1에 3 4 5 여기 있나봐. 자 5 한번 봅시다. 5 한번 읽어주세요. 학교의 시간에 여행 주제와 일정을 학교별로 정하면서 여행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비율도 올라갈 것 같아. 직접 짠 여행 일정대로 진행되는 중이라. 근데 현상을 개선해야 되는 이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모르겠대.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야죠. 지금 몇 번하고 몇 번 남은 거예요 지금. 몇 번하고 몇 번. 자 다시 정신 좀 차립시다. 이렇게 막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고. 지금 그래서 양방 에어컨 빵빵 틀어놓은 거예요. 다시 1번부터 가는 거예요. 왜냐면 6점 정리에서 뭔가 실패를 했겠죠. 지금 써놓긴 했는데 1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공통의 경험 환기 대화의 주요 화제 제시는 1에 바로 있죠. 동의하시죠? 1 써놓으시고 상대 발음 맞죠?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은 2에 있잖아. 2 아니에요? 부연 설명 여기 있잖아. 맞지? 네. 이건 2고 3번부터 다시 보자고. 간략 정리 자르고 예상되는 문제점 지적. 그러면 뭐부터 찾으면 돼? 문제점 지적이 어디 있어? 지금 여기 보니까 얘랑 얘잖아. 그럼 얘 아니면 얘예요. 맞아? 네. 얘 아니면 얘 3 아니면 4만 뚫어지게 보면 되잖아. 3, 4에서 찾아야지. 3, 4. 그럼 왼쪽 걸 찾아봐. 오른쪽 문제점 둘 다 있어요. 조사용 간략히 정리가 있어야 돼. 정리. 3번에 어디? 내 말처럼 의견을 적극적으로 맞네. 이 부분에 있네요. 얘는. 그럼 얘 동그라미네. 맞죠? 그럼 정답 몇 번인데? 5번밖에 안 되네요. 정답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런 데서 버벅이라니 부끄럽습니다. 5번 맞죠? 이해되지? 버벅될 때는 원래는 딴 문제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다시 그냥 리프레시해서 1번 아까 1, 2는 분명히 있었지만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누구나 힘들어요. 그럼 가을에는 공부 열심히 했나? 다시 한번 반성합니다. 이해되죠?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나간다고 후회하시면 큰일 납니다. 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나는 초고래요. 우리 학교에서는 몇 년 전부터 수학여행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으로 진행하고 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번 수학여행 주제에 맞춰 여행 지역을 경험하며 학습한 나는 원래 취지에 맞게 일정이 계획되지 않았다고 봤다. 어떤 학급에서 여행에서 돌아온 바로 다음 날에 수학여행 일정 수립 방식 개선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를 실파 적어놓고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수학여행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정한 일정대 여러 장소를 돌아다녔다. 학년 전체를 두 조로 나누어 두 조가 시간차를 두고 서로 엇갈려 같은 장소로 견학하도 일정 시간이다 보니 때로는 한 장소에 학년 전체가 몰리기도 했다. 잘라 문제점이네. 방문한 장소를 건성으로 훑어보는 학생 많았고 또 문제점. 단체에서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학생도 있었다. 세 번째 문제점. 학생들이 여행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얻도록 하려면 일정 정하는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나온 이야기를 정리해보니 학생들은 여행의 주제와 일정을 학급 차원을 정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랐어. 여행 전 학교별로 회의를 열어 학생들이 직접 여행의 주제를 생각해보고 자르고 일정 계획 자르고 여행이 반영한다면 여행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이 늘 것이다. 또는 이거 주장이죠. 여기까지. 또는 이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토대로 결정사항을 실행에 옮긴 것을 체험한다는데도 의미가 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야 꼴랑 전체를 두 개로 나눠서 크로스 여행하는 이 반끼리 해라로 얘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실제 지금 뭐 반끼리 거의 하잖아. 그 다음 문단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학생들이 학급별로 정한 바를 여행 일정에 다수 포함하게 되면 지금도 부담스러운 여행 비용이 더 늘 것이라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 잘라요.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항상. 왜냐면 너가 이거에 대한 우려를 하겠지. 그리고 내가 미리 받아쳐서 얘가 미리 써놓은 거야. 그랬더니 조사해봤대. 학생들 소란 낮은 면목과 견학한 대신 한 가지 처음년 일정을 소화하고 남은 시간에 무료로 개방된 관광지에서 삼삼오오 자유롭게 자연관광 만끽만 시간 보내도록 했다면 오히려 비용이 또이또이도 아니고 따칠 수 있었대요. 이미 조사를 했대. 이와 같이 학급별로 학생들 원하는 일정을 여행에 포함해서 비용을 절감하면 가능하다면 여행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도 상승될 것이다. 그 다음 문단. 학생들 학급 차원에서 여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다양한 체험을 하길 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요구는 수학여행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으로 시행하는 본래 취지와도 부합된다. 잘랐어요. 주장 강화를 하고 있죠. 왜 우리가 하는 여행이 그냥 여행이 아니고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이지 않냐. 근데 왜 고다하게 두 개 잘라서 움직이냐 하고 있죠. 더불어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연스레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고 시작할 수 있으며 또 효과, 여행에 드는 비용 절감, 얘도 효과. 우리 학교에서 3년 시간을 보낸 동안 수학여행은 단 한 번뿐이다. 학교 구성 모두 한마음으로 여행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만 교육여행의 일정 계획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4번만 한번 풀어볼게요. 나 단일이니까 적절한 거 지금 바로 풀어봅니다. 1번 천천히 읽어주세요. 시작. 주장에 대한 독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이번 수학여행의 비용이 어떤 항목들을 합쳐 상정된 것인지를 예봐야 한다. 안 나와요. 한번 읽어봐도 이 정도는 알아요. 이 주할 뒷받침하는 근거가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그래 요까지는 전제니까 무조건 맞는 거. 수학여행 일정이 정해진 과정에 대한 조사 과정을 단계적으로 제시했다. 단계적 나와요? 단계적 기억도 안 나. 세모. 주장이 실제로 반영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그래 전제니까 수학여행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할지에 대한 여러 부분으로 나누진 않은 것 같아요. 주장이 지금 우리 학교 학생들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라는지 반영하고 있음을 드러내기에 맞죠? 수학여행 직후 진행한 학급회의 주제를 인용하였다. 직후 진행한 거 맞는데 학급회의 주제 인용이 맞는지 봐봐. 이게 1문단에 나왔죠? 1문단에 수학여행 일정 수립 방식 개선 필요성 이거죠? 그치 맞지? 이걸 적어놓고 했다. 근데 얘가 지금 그거를 인용할 때 인용했어 안 했어? 썼잖아. 지금 썼잖아. 직접 제시했잖아. 싸움표로. 그럼 정답 몇 번이야? 4번이겠지. 5번 볼 필요도 없지. 정답 봐봐 몇 번인지. 4번 맞죠? 이해되죠? 지금 이 따옴표를 보고도 인용인 걸 모르면 국어 실력이 떨어지는 거죠. 따옴표 있으면 뭐예요? 직접 인용, 없으면 간접 인용이잖아. 맞죠? 이해되시? 5번 주장에다 여러 의견이 대립하면서 벌써 X죠. 5번이 제일 쉬운 거죠. 이해되죠? 눈간 쉽게 풀고 있고 눈간 감도 못 때릴 때 지금 뭐야? 민선 뒤에서 끄덕끄덕 쉽군 하고 있어요. 좋아요. 나머지 여러분이 풀어보도록 하시고 요거에 대해서 그래서 여행 대화를 나눈 다음에 각각 나는 이것에 대해서 초보였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첫 번째가 아까 뭐였다고요? 연인데 연 중에서 무슨 연? 방패연이었습니다. 이해되셨죠? 저도 아까 헷갈렸잖아요. 밑에 대나무 안 놓는 게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대해서 기동성이었는데 뭘로 봤어? 안 뒤집히기 위해서로 착각을 했죠. 안 뒤집힌 건 다른 기술이었어. 그렇죠? 세 개로 묶는 건가? 그거였다고. 이해됐죠? 연 나왔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다음에 나왔던 건 뭐예요? 그 다음에 나왔던 거 뭐야? 뭐 단어 하나로 줄이라고 뭐였어? 여행에 대해서 뭐야? 결론이 나에서 났잖아. 어떻게 가자는 거야? 한 반이 회의에서 가자. 그러면 비용도 더 비싸 더 싸진다. 이해되셨죠? 시간 남는 건 뭐 한대요? 자유롭게 여행하면서 또 그렇게 간다고. 이해되시죠? 아무것도 모르고 글 쓴 거죠 사실. 뭐야 그런 여행 갈 때 제일 싫은 게 뭐예요? 나 친한 애랑 가고 싶은데 유로가 이거 누구랑 방 배정이 됐어. 그럼 꼭 거기 가서 너한테 너 나랑 바꿔주면 안 되니? 걔 호찌를 하다가 뭐 재미도 없이 혼자 따나 하고 그러지 마세요. 너무 가리지 맙시다.
안 가려도 따라합시다. 안 가려도 언젠가는 연락이 안 온다.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 계속 연락 오고 누군가 연락 안 와요. 제가 미리 연락을 잘 안 하거든요. 내가 미리 연락했다 그러면 제가 진짜 친한지만 아시면 돼요. 학생한테도 마찬가지고 부모님한테도 마찬가지고 가족한테도 미리 내가 연락을 잘 안 해요. 몰라도 우리 가족 종특인가 봐. 우리 엄마는 여러분 모르셨죠? 저희 어머니는요 저한테 미리 전화한 적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어요. 딱 한 번 있어요. 뭐 물어보려고. 핸드폰 느려졌다고. 딱 한 번 있네. 세상 보니까. 그렇죠. 참 이런 거. 오케이 됐습니다. 8번 통합 8은 뭔지 봅시다. 통합 8은 아까 그거였나? 슈링크플레이션이 나오고 있네요. 자 1번 5번 문제 좀 읽어주세요. 가는부터 가는 통합 8입니다. 가는 시작. 가는 활동일에 따른 학생의 발표이고 가는 가를 발표한 학생이 활동일에 따라 작성한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슈링크플레이션이 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종이 상자에 담긴 쿠키 제품 중도 사 먹습니다. 이 제품 아시죠? 제가 이 제품 가격은 그대로인데 원래 하나에 10개 드렸던 것이 갑자기 8개 들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늘 사던 과자가 이제보다 좀 가벼워진 것 같다고 느끼져 있지 않나요? 그렇게 느낀 분이 꽤 있네요. 당연히 요건 동그라미겠죠. 충격 반응. 이렇게 식품 기업에서 제품에 올린 듯이 용량 줄인 거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의 뜻은 줄인다는 뜻의 슈링크와 물가상승 뜻하는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입니다. 절대 안 까먹게 해드릴게요. 저도 양심 고백합니다. 6년 전에 슈링크를 얼굴에 한번 때려 맞았거든요. 피부과 가서 이게 뭔데요? 그랬더니 간호사분 말빨이 노란한 거예요. 간호사 말빨이 그 오징어가 탱글탱글한데 늘어지잖아요. 그쵸? 이거는 얼굴을 구운 오징어로 만들어주세요. 아니 왜 사람 얼굴을 오징어로 평가할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쫙 줄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살이 좀 많거든요. 해주세요. 그래서 한번 받아본 거 있어. 그래서 그 이름이 뭐라고? 슈링크라고. 이해되죠? 피부과 슈링크 저게 뭐야? 그러면 뭐야? 따라합시다. 마른 오징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얼굴 크기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줄여준다는 거죠. 살을 그러니까 왜 그거 있잖아. 우리 고기도 와 고기 맛있겠다. 그럼 뭐야? 구우면 양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수분반이 줄어들잖아. 이해되시죠? 그게 슈링크 줄어든다는 뜻이야. 됐어요. 제가 지금 뭐야? 피부과 커밍아웃까지 하면서 여러분한테 얘기했을까? 외워야죠. 슈링크 정도. 그치? 다음 2분 나갑니다. 2023년 전후에서 대적 변수로 인해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고 감염병 유행 기간과 물가와 인건비 모두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제품 가격 상승 요인을 작용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식품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화폐, 액면상 가치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제품의 액면 가격 인상에 매출 감소 이어질 거라고 보았습니다. 짤러 이 문단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식품 회사에서도 야 큰일 났네. 가격 올리면 사람들 안 사 먹을 텐다니까 용량 줄였다는 거야. 회의를 했대 얘네가. 그래 제품 가격 유지하는 내용물의 용량 줄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업에서 자신의 용량 줄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원가 상승에 부담을 오르지 지게 된 것이죠. 저는 자주 타던 제품 용량이 줄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그 식품 기업의 배신감까지 느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품 가격이 오른 것임에도 그 가격을 모른 채 구매했다면 여러분도 저 앞에 이딴 기분 들 것 같지 않나요? 잘라요. 또 금도 웃겨. 나 요새 금 다 팔아서 금 하나도 없죠. 이거 금 아니에요. 구리예요. 구리. 금값이 비싸니까 어떻게 나왔어? 속에 공기 집어넣어서 볼륨감은 있는데 뭐야? 금을 적게 쓰는 금. 그럼 가볍게 써 무겁게 써? 하나 둘 셋. 당연히 가볍죠. 이해되죠? 가벼운 거. 그렇게도 나오더만. 그 뭐야? 그럼 과시욕이지. 그치? 다음 3분단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해외에서도 슈링크플레이션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어떤 대형마트 체인에서는 가격 변동 없이 용량을 줄인 제품에 지낼 때 슈링크플레이션 스티커를 붙였고 자르고 프랑스엔 동그라미 쳐야죠. 그리고 독일에서는 유사한 제도를 시작한 대형마트 체인이 생겼대요. 가격이 같아도 용량이 달라져서 소비자의 능동적으로 제도하려 때 잘랐어요. 우리나라에서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비타망을 정부 차원의 제재함으로써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안심됩니다. 정부에서 위원회를 통해 용량 변경을 고지 않았을 경우 식품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모부에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식품업체들이 포장재 변경 전후 용량을 표시해야 된다고 고시했습니다. 아니 왜 우리나라 이거 위원회인데 이거를 세모 땡땡으로 해나 좀 알려주지. 우리가 상식으로 좀 외우게. 그치? 만약 문단 식품기업사 제품 가격을 그대로 두고 용량 줄거나 물건 줄이더라도 물가 통계는 그러한 사실이 반영됩니다. 짤로 매우 중요하다. 다시 이 부분 한번 읽어줍시다. 다시 읽어줘. 시작. 식품기업에서 제품 가격을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이더라도 물가 통계에는 그런 사실이 반영되는구나. 물가 통계는 통계책 문의해보니 제품의 판매 단위당 가격이 아니라
기존 용량에 따른 가격을 조사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식품기업이 소비자에게 용량 변경에 관한 정보를 가감없이 표시할 때까지 당분간 우리 소비자들 역시 제품의 매겨질 가격을 볼 게 아니라 용량 변화인지 살펴보면 물건 구매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심하면 쿠팡에 들어가서 아무 액체 그런 것만 클릭해보세요. 그러면 거기 써져요. 따라합시다. 그램당 얼마 써진다고요. 그램당.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쪽파에 하나당 금액이 아니고 이게 100g당 얼마인가? 그럼 100g당 제일 싼 걸 사는 게 제일 유리할 거 아니에요. 이해되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됐어. 나는 뭐가 나오는지 볼게요. 그래서 다가 지금 학생이 발표한 거고 나가 발표한 학생이 또 2에 따라 작성한 거네. 활동 2에 따라 작성한 거 추가 조사한 다음에 플러스 된 거야. 이거 한번 써볼게. 그 쉬는 거였고 가가 발표했고요. 나가 여기에 업그레이드 플러스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라고? 글 써서 공유. 글 써서 공유. 중요한 거는 추가가 뭔가 됐겠죠. 그런데 이 질문은 수능에서 모양새로 봐. 이 모양새는 무조건 나오죠. 무조건. 가와 나가 뭐가 다른지 빠졌는지 플러스됐는지 이거 무조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색깔로 풀면 쉽거든요. 색펜을. 수능 때 색펜 쓸 수 있어 없어? 난 이해가 안 돼 그것도.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색펜 쓰듯이 표시 뭐 별표나 동그라미 해야 될 거 아니야. 추가나 그런 거 보면 오케이 됐어. 1문단 갑니다. 얼마 전 수업에서 슈링크플레이션 주제로 발표를 했다. 식품기업에서 강연부대도 용량 주는 경우를 다루었는데 더 조사해보니 발표에 다룬 슈링크플레이션은 공산품 패키지 다운사이징과 같음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슈링크플레이션은 식품기업의 제품이랑 국한된 게 아니라 외식품에도 나타나고 있었다. 김밥집에서 속재료 양을 줄이고 중국집에서는 군만두 1인분 개수를 하나 줄이고 백반집에서는 상차림 반찬까지를 줄이고 있다. 벌써 원투 소리 세 가지 나왔네. 김밥, 중국집, 백반집. 물가 상승 외식 업체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통계청에서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니 조금 씁쓸한 마음도 들었다. 발표에서 우리나라 식품기업이 소비자에게 용량명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물을 수 있다고 했다. 근데 슈링크플레이션에 따른 어떤 외식 기자들은 이러한 상을 색다른 관점으로 보게 됐다. 요즘은 많은 나라에서 정부가 식품기업을 압박하긴 하지만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것이다. 규제가 강해지면 식품기업들이 고물가 상황에서의 자구책으로 용량이 아닌 제품 질을 떨어뜨리는 선택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다시 소비자가 감당해야 된다. 짤로. 놀라운 의견이야. 이제 제로를 뭔가 하나 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소비자와 기업 사이는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적절할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천정이랑 윤서가 친하니까 커피숍 하나 낸 거야. 야, 우리 회사 맨날 안 되잖아. 부업하자. 그리고 커피 했어. 근데 원두값이 막 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 커피값이 올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커피 용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뭐 원두를 싼 걸 쓰겠죠.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더 싼 걸 쓴다. 이해되셨죠? 나도 왜 커피값이 그렇게 비싼 건가 모르겠어. 뭐 어떤 정체는 뭐 120원이니까 50원 내잖아. 원가가. 세상 웬일이야. 다음 한번. 어떤 경제학자는 광범위하게 슈링크플레이션을 도래한 상황에서 과태료를 물리면 인위적으로 물가 조정의 시도보단 이 시도보단 기업이 상에 맞춰 가격을 정한도 존폐는 오히려 나을 수 있다는 견해를 드러낸 눈길이 같다.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어떤 경제학자는 동그라미 쳐야겠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실질 가격을 스프면 올린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기업 역시 원자 소비를 통해 생산한다는 점에서 물가 상승에 대처해야 되는 또 다른 주체임을 소비자는 모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결과를 접어보니 적정선을 넘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결국 소비자가 구매 또는 불매로 의사를 드러낼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어떤 거에 대해서 소비자 구매 또는 불매? 적정선을 넘어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예를 들어서 100원으로 만들어서 150원 받아 일리 있어. 120원 받아 일리 있어. 100원을 만들어 1000원을 만들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다음. 발표할 때 뭐 생각했으나 발표 이후 다른 자료를 접해보니 슈링크플레이션의 여러 요인들이 맞물려 벌어지는 현상이므로 한 측면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짤로. 매우 중요한 거네. 발표 때는 생각을 못했던 건데 발표 후에 얘가 조사하고 알게 된 거네. 그리고 발표와 발표 이후에 조사를 거치며 소비자, 기업은 모두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존재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속이지 않아야 된다는 점. 둘 사이 균형을 잡고 물가 상승 시대에 알맞는 정책을 수립하여 대처해 나가야 하는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옛날과는 다르다는 거죠. 과거에는 뭐예요? 곡물값이 다 일정했기 때문에 권장 소비자 가격 아시죠? 권장 소비자 가격 얼마? 그럼 뭐야? 그걸 한 3, 4년, 5년 막 갔어요. 똑같이. 근데 뭐야? 무역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렇죠? 옛날에 나 때 오늘 과거 많이 밝히네. 과거 많이 밝힙니다. 자, 28살 때요. 여자친구가 미국인이었거든요. 근데 걔가 나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선물을 많이 보냈어요. 미국에. 난 너무 싫었어. 솔직히 왜? 세금 겁나 많이 냈거든. 지금처럼 무역이
미국하고도 편하지 않았다니까? 아니 나 지금도 안 버리고 있어. 캐넨스쿨이라고 아니 그냥 중저가 시계를 선물로 받았어. 그냥 보낸 거야. 세금 20만원 냈단 게요? 20만원? 미국에서 건너왔다고? 별로 안 놀랐네. 죄송합니다. 이게 뭐야? 그 무역이 근데 그때만 해도 잘 안 됐잖아. 근데 세금 무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그냥 뭐 나중에는 저걸로 붙여놔야겠어. 전자가격표로 실시간은 막 OS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50원, 150원, 300원 막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하고 나가 있는데 가로만 한번 가 관련된 것만 한 번만 풀어볼게. 기본이네요. 1번 문제 읽어주세요. 시작. 아니 1번의 문제 1번 문제 시작. 가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말의 맞춤 적정은 잘 봐. 이 문제는 어디에 있냐? 모든 지문의 맨 밑에 똑같이 1번은 쫙쫙쫙쫙쫙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잘 확인을 해봐야 돼. 수아야 이걸 확인 잘해줘. 왜 그러냐면 그 부분에서 하나 틀렸다? 그럼 뭐야? 그것도 봐. 기본에서 무너진 거 아니야. 내용 문제니까. 그러니까 다른 문제에서 또 틀릴 가능성이 100%라는 거죠. 선생님 저희 한 지문에서 1번 빼고 다 맞았어. 그거는 이상한 애예요. 내가 볼 때. 1번이 제일 기본이고 제일 그쵸? 완전 뼈대가 되는 건데 그럼 봅시다. 1번에 1번 읽어주세요. 시작.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기억도 안 나잖아요. 시청각이 있었어요. 슈링크에? 없잖아. 그래프 하나 있어요. 그래프 하나. 근데 그래프로 보면 그래프하고 사진 있네. 사진까지. 그럼 청각이 있어 없어? 청각 없잖아. 그러면 얘는 X겠죠. 그쵸? 만약에 맞으려면 시청각 이게 그래프가 시청각이 맞다 치면 오른쪽이 맞아야 되는데 이걸로써 용어의 개념을 정해야 되는데 용어 개념은 아예 1문단에 처음부터 있었어. 맞나요? 1문단 맞아 틀려? 맞잖아요. 1문단에 지금 뭐야? 시청각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잖아. 근데 슈링크플레이션 벌써 나오잖아. 맞죠? 1번 안 되죠. 그러니까 그치? 2번 읽어줘. 시작. 발표 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는 수준의 교육을 보강하고 있다. 아까 전문가가 나오긴 나왔어요. 그런데 전문가가 나에 나와 가에 나온 게 아니고 맞죠? 나 얘는 안 돼. 가로 보는 거니까. 발표 중간중간에 자신 말하는 내용을 요약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항상 세모입니다. 왜? 요약은 찾기 힘들고 이게 답이 된 경우는 없으니까요. 4번 발표량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 청중의 공감을 요구하고 있다.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1문단에 있나 없나 봅시다. 하나 둘 셋 있지요.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윤서가 과자 사 먹고 있었는데 10개 들어있었는데 어머 웬일이야 8개 이렇게 됐잖아. 그치? 내가 지금 옆에 있던 친구가 야 원래 5개씩 나눴는데 왜 너는 5개 먹고 난 3개 주냐? 막 이러세요. 왜 8개를 줄었으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 뭐야 이게 맞아 틀려? 맞네요. 그럼 정답 4번이겠죠. 검토 부탁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8에 1 몇 번? 4번. 오케이 좋습니다. 나 문제도 하나만 풀어볼게요. 단독이 있나 없나 볼게요. 단독이 역시 있습니다. 5번에 단독.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풀 때요. 수 조금 풀고 또 풀고 해도 돼요. 그러면 단독부터 푸시라는 거야. 독서도 단독부터 풀라고. 가나가 있으면 가나만 풀 수 있는 문제 있잖아. 소재 없던데 거짓말 좀 하지 마. 문학도 가나 다 보전시가 뻔하지 뭐. 가사시죠. 그 다음 뭐야. 수필 나올 거 아니야. 그 수필 문제 단독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단독부터 풀어보란 말이야. 왜 가나 주어를 또 가나만 못 푸냐고. 선생님 자꾸 나를 푸니까 안 풀려요. 너가 이상한 애지. 그게 훨씬 쉽지. 그치? 왔다 갔다 이게 더 쉽다는 거야? 근데 이게 더 쉬운데? 그죠? 오케이 1번 한번 읽어봅시다. 1문단에서 시작. 1문단에서 음식점들의 사례를 열거하여 물가 상승에 대응하는 외식업계의 양상을 보여준다. 1문단에 3개 나왔어. 김밥, 중국집, 백반집이 나왔어. 맞죠? 네. 그럼 물가 상승에 대응하는 외식업계 양상 맞아요? 아니야? 맞아. 얘기했잖아. 군만두 하나 줄였고 백반집에서 반찬 같이 줄였고 그러면 일리 있어요. 난 셈을 쳤어요. 이 문단 장단점 비교 방식 뭔 장단이야. 소매어깨를 부분별로 나누어 아니잖아. 시간 순서에 따라 아니잖아. 전문가 의견에 마지막에 나와야 돼. 4문단에서 전문가 의견이 있지도 않아. 그치? X 정답 몇 번? 1번밖에 안 해봤습니다. 정답 봐주세요. 틀릴 수도 있어요. 저 1번. 맞잖아요. 그쵸? 이해되죠? 이 정도 자신감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뭐야 1문단에서 맞아. 음식점들 사례 열고 아까 1, 2, 3는 안 왔잖아. 1, 2, 3하고 써놓고 써놔야지 맞추는 거예요. 그거 괜히 그냥 눈으로 아무 표시도 안 해놓으면 또 기억도 안 나요. 1, 2, 3를 제가 써놔서 그 음식 사례 3개 있었잖아. 물가 상승 대응하는 물가 상승에 대해 가격 올렸어? 안 올렸잖아. 가짓수를 뺀 거죠. 이해되죠? 저도 군만두 참 좋았는데 제가 원래 튀김음식 잘 안 먹는데 군만두 좋아하거든요? 잘 봐. 군만두 전에는 8개 이 정도 왔다고. 요새 군만두 시키면 2개 와요. 2개 3,000원이요. 그럼 뭐 엄청 비싸. 전에 8개 얼마겠어? 2,000원이요. 그럼 뭐 슈링크 플러스 뭐야. 완전 오른 거지 가격이. 이해됩니까? 그런 건 참 신기해. 오케이 좋습니다. 통합 9가 마지막인가요?
6, 7, 8, 90. 아, 90도 뒤에 있네. 오케이. 요 정도에서 끊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 개만 정리를 하지만 첫 번째 나왔던 게, 첫 번째가 뭐죠? 하나, 둘, 셋. 뭐라고요? 방패요. 오케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행을 갔는데 얘가 뭐 사기를 당했는지 하여튼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보통 이러면 그냥 넘어갈 텐데 왜 내년에 너희들 좀 떼봐라 후배들아 이럴 텐데 얘는 좀 착한 애들인 것 같아. 그치? 이건 안 돼! 그러면서 뭐야. 그치? 뭐야. 우리 결국 결론은 뭐였어? 반에서 그냥 따로 가자. 그러면서 이제 글을 쓴 거. 그 다음 8에서 보니까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서 또 이제 우리가 그쵸? 엄마 시장 좀 같이 엄마 아빠랑 지금 시장 가라고 이거는 할머니 이건 사면 안 돼요 슈링크플레이션이요. 이게 뭔 소리야? 그럼 설명해 드려야죠. 할머니 그것도 몰라요? 치매해요. 막 그러면 안 된다고. 그치? 만두가 그램이 줄었잖아요 할머니. 그러면서 특히 대형마트에서 상술 많이 쓴다고 했죠? 아 저기 1,000짜리가 있어 커. 근데 봐봐 봉지가 비슷해. 1,000짜리랑 이거 원앤 원 붙어있는 게 크기가 비슷하다고. 근데 그러면서 보면 이건 1,000이고 이거 400, 400이야. 그리고 이 1,000짜리보다 비쌀까 살까? 하나 둘 셋 비싸요. 그냥 느낌상 뭐야? 싸다. 그 짓게 되잖아 우리는. 하나 더 주네. 공짜리면 뭐야? 단위. 뭐야 이거 공기. 그죠? 이해되시죠? 그런 거. 야 솔직히 누가 그램 보고 사냐? 과자 살 때 그램 보고 사세요? 아니 그냥 사잖아요. 근데 요새 거 진짜 뜯어서 열어보면 몇 개 있지도 않아. 그쵸? 이해되시죠? 이게 만약에 궁금하면 미세요. 저 과자 있어 한번 뜯어서. 선생님 이거 사기인데요? 또 이러지 마시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거까지 하고 우리가 남은 문제 한번 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이따 볼게요.